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 투자 36.5도씨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희가 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2차전지 셀 업체랑 소재 업체가 왜 주가가 좋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향후에 진짜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2차전지 장비 쪽이다. 장비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그거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네. 투자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을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번을 복습해볼까? 네. 박수 한번 해볼까요? 작년까지는 네. 그 2차 전지에 대한 공급과 수요를 얘기를 해보면 공급이 조금 더 우위인 시장이었다. 저는 사실 수요가 더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이미 많이 지어놨거든. 그쵸? 이미 네. 이미 많이 지어놔서 조금 더 공급이 우위였다. 근데 지금은 수요가 더 우위다. 지금은 현 왜냐면 시점에서, 그렇죠. 왜냐면 너무 많은 전기차 라인업들이 생겨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들이 네. 우리나라에만 납품을 해요. 아, 전 세계 납품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1위긴 하지만 그 아랫단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잡고 있잖아요. 뭐 CATL, CATL이 근데 거기는 이제 중저가고 네. LFP 비슷한 인산철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MCMA나 NCNA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또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고급차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셀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죠. 네. 그럼 결론은 근데 걔네들이 계속 전기차 라인업을 늘리잖아. 네. 야, 우리 뭐 예를 들면 25년, 30년에는 아예 생산 안 할 거야, 내연기관. 대놓고 얘기할 정도니까. 뭐 그거는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가 된 그렇죠.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역대급 실적들을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1분기 때가 16만 대? 18만 대 정도 네네. 팔았는데 올해 1분기 30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맞아요. 그때 62%. 그래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만 팔겠어? 다른 애들도 팔겠지. 그래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결론은 지금도 이게 조금씩 체인지가 되려고 하는데 네. 더 늘어날 거니까. 그쵸. 그러면 셀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만들어야죠. 증설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증설을 하니까 네. 그러면 기존의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혜를 보겠지만 네. 순서로 본다면 네. 장비가 먼저 수혜를 받을 거고 그 다음 소재가 받을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장을 지어야 되면 그렇지. 여기에 장비가 들어간다는 장비가 들어간다는 거고, 장비가 들어가니까 이제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소재가 들어간다는 거고, 소재가 들어가서 매출이 인식이 되면 셀업체의 영업이익이랑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순서상 장비, 소재, 셀업체.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건 전문가님 이게 제가 이제 전에는 소재만 투자를 했거든요. 에코. 이게 예, 네. 그냥 이렇게 소재만 하는 게 아니라 장비, 셀, 소재 하나씩 좀 정해서 그래, 원래 그 안에서 투자를 분산을 하면은, 해보시는 게- 왜냐면 순환을 보니까. 네, 네,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장비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건데, 네. 뭐 평균적으로 그 뭐 기가와트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늘어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신규 사이클로만 늘어나도 최소 올해만 100기가와트 이상은 되거든요. 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와닿진 않아요. 네, 근데 네. 1기가와트 캐파를 증설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500억 들어가요. 그러면 100기가와트면 얼마가 들어가요? 5조가 들어가요. 네, 이제 감이 오죠? 100배니까. 네, 감이 오죠? 1000배인가? 네, 100배니까. 100배니까. 5조. 네, 500억이니까. 네, 5조. 네. 그러면 올해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60조 정도 최소. 잠깐. 그럼 5년 지금 앞으로 향후 몇 년이죠? 이제 3년 지금 남은 건가요? 일반적으로 네. 100kW당 네. 이제 1기가와트당 500억 정도 500억, 들어가는데 네네. 캐파를 증설하는 게 네. 셀업체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많게는 거의 한 300와트. 1년에 못해도 100와트 이상. 네. 근데 이거를 매년 해야 돼. 그래서 25년도까지 가장 캐파 증설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이게 총 들어가는 것들을 1기가와트당 500억으로 계산을 해보니 네. 4년 동안 총 들어가는 장비에 필요한 금액이 캐파가 60조 원. 60조. 그러면은 매년 15조 그렇지.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15조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네, 감이 오죠. 근데 이거를 한 회사가 가져가지는 않지. 그쵸, 어쨌든 무수히 많은 장비가 있으니까. 장비 전체적으로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비 시장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장비업체를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안에 사실 공정이 제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네, 뭐 저희가 옛날에 반도체 할 때 전공정, 후공정 얘기할 때 전공정에도 뭐 믹싱이 있고 절단이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었듯이 네. 회사가 또 다 달랐듯이 사실은 또 다릅니다. 이 안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전극 공정도 있고요. 전극. 네, 그 다음에 조립 공정도 있고요. 전극 조립. 네, 그 다음에 활성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정. 네, 그 다음에 자동화 공정, 기타 공정에서 굉장히 많은데 공정별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말로만 하면 모르니까 이거 캡처해갖고 보여드리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전국 공정이 차지하는 매출 전체 비중이 한 31% 정도. 요거 중요합니다. 퍼센티지를 좀 잘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조립 공정이 17%, 네. 활성 공정이 30%, 네. 자동화 공정이 11%, 기타가 11%예요. 가장 큰 게 두 가지죠. 전극이랑 활성. 네, 활성 네. 공정. 정극 공정은 말 그대로 만드는 공정이에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걸 만드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네. 이해했죠? 네. 근데 이 안에는 또 전극 공정화는 세부로 나눠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계속 띄워놔야 돼. 네. 계속 그냥 띄워놓고 해. 네. 그냥 뭐가 있냐면 믹싱도 있고요. 네. 섞는 거. 네, 그다음에 코팅, 압연, 납작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절단 잘라야죠. 양극재, 음극재 만들었으니까 그다음에 검사해야죠. 네. 네, 이게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사실은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표를 띄워놓게요. 네, 표를 믹싱에서는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많이 하는 데가 TSI.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SI. 네. TSI. 네. 네, 그다음에 코팅 공정의 PNT나 CIS. CIS 제가 또 여러 번 몇 번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다 어렵지. 그다음에 압연이랑 절단도 CIS. 네, 뭐 이게 뭐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저희 대구 사무실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CIS 본사가 있더라고. 네,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다 자, 봐 저기야. 제가 얘기를 한번 했죠. 네. 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립 공정. 조립. 네. 하나하나 만들었으면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조립 공정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네. 지금 제가 표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조립 공정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배터리가 원형도 있고 각형도 있고 파우치형도 있잖아요. 그쵸. 네, 여러 가지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달라요. 뭐 노칭. 거기에 네. 따라서 이 조립을 네. 하는군요. 그럼요. 다 다르죠. 그 다음에 뭐 스테이킹, 그 다음에 와인딩, 벨딩, 필링, 패킹, 몰라도 됩니다. 네, 몰라도 됩니다. 네, 어렵네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4년 동안, 5년 동안 60조의 시장이라는데, 숟가락 제일 많이 얹고 있는 데가 어디야? 그쵸.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매출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어디야? 제일 많이 이렇게 응. 발을 담고 있는 곳이 담고 어디죠? 있는 데가 어디야? 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뭐 전극 공정에서는 PNT랑 CIS가 제일 많습니다. 자, PNT, CIS 얘네들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조립 공정이 17% 정도인데 이거는 뭐 M 플러스 들어봤죠? M 플러스. 하나기술 들어봤죠? 전 솔직히 하나기술밖에 못 들어봤어요. 네, 그다음에 NCS. NCS. 네, 뭐 다 그러고 보니까 이용으로 시작하는 데가 많네. 네. 근데 여기 PNT도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보다 또 활성 공정 30%또 차지하잖아요. 이게 지금 네. 활성 공정이 맞는 건가요? 화성? 활성도 하고요. 화성이라도 얘기하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만들었어요. 네. 조립했어요. 돌아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뭐 화성, 그걸 활성 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온도도 맞춰야 되고 습도도 맞춰야 되고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 결함도 체크해야 돼. 이게 활성 공정이야. 네. 그래서 영어로 써 있습니다 또. 근데 여기에 또 아는 데 있을 거죠. 하나기술도 있고요. 네. 원익 PN. 원익 PN이 많이 들어봤죠? 네. 삼지전자 들어봤죠? 네, 삼지전자. 이런 기업들이 또 들어갑니다. 이게 또 굉장히 그 장비 중에서도 핵심 공정 중에 하나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체크를 해보라는 거야. 전체 비중이 31%가 전국 공정이고 조립이 17%. 맞나요? 숫자 나도 헷갈려. 네, 맞습니다. 네. 조립이 17, 네. 화성이 그다음에 30% 활성 공정이 정도. 30%, 그다음에 이제 기타랑 검사 장비 등등등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탈철 뭐 이런 것도 있고 자동화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11% 정도니까 굳이 이것까지 다 하기에는 어렵다 이거지. 그쵸. 그러면 그냥 30% 이상 되는. 그럼 전체 장비에 들어가는 것 중에 60%를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조립과 활성. 그러면 PNT 들어갔지. PNT. CIS 들어갔지. CIS.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저는 대응을 해보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밸류 체인도 이제 저희가 여기 소재,
배터리 셀, 공정 검사 자동화 장비 들어간 거. 네. 저는 이게 정리가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딱 깔끔하네요. 네, 제가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헷갈리거든요. 내가 2차 전지 장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그냥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표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것만 공부해도 사실 네. 예. 대표적으로 소재에는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의 질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전고체냐, 그다음에 전해 액이냐, 액이냐, 네. 네, 라는 게 또 달라지고 분리막도 있고 동박도 있잖아요. 기업 쫙 정리돼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데 분리막 하는 게 이제 SKIET IET 하나 있는데 저기는 좀 상장했어요. 예, 작년에 상장한 걸로 네네네. 알고 있는데 저기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어떻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안 하니까 되려 그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요거니까. 네. 근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극재가 제일 먼저 가지 않았나. 근데 양극재가 제일 먼저 갔던 이유도 셀 하나를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맞는 그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많이 들어가는 제일 거. 비싸. 비싸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 네. 그래서 제일 잘 갔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비중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비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극 공정이랑 활성 공정이다. 그쵸. 그 비중 때문에 주가가 더 잘 가는 거야. 60조 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30%를 다 한다라고 하면 전극 공정에서 18조. 엄청난 거죠.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활성 공정에서 18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때리면 돼요. 그쵸. 그러면 네. 두 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36조. 감옥이 시작하죠. 캐파가 엄청난 네,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60조 중에 확률상 내가 먹을 확률이 더 높은 거지 이제. 그렇죠. 36조니까. 작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갖고 있어도. 대보다. 네, 그렇죠. 왜냐면 11%짜리 막 5%짜리 1%짜리 아니 60분의 2대의 확률과 60분의 36의 확률이랑 뭐가 더 높겠냐고. 36이 높죠.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기업들을 쭉 넣어놨으니까 네.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2차 전지 캐파는 늘어나야 되는 시기다. 네. 그래서 앞으로 총 4년, 25년까지가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할 시기다. 네. 근데 순서상으로 보면 주가의 흐름은 장비가 가장 먼저 매출이 발생을 할 거고 그쵸, 네. 그다음에 공정이 다 증설이 되고 났어요. 그럼 거기에 소재가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쵸, 예.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소재 업체들이 또 수주 공시들이 미친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매출이 될 거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쵸. 셀업체는 팔겠죠. 그래서 그 다음 셀업체. 예, 이 순서대로 보시면은 여기 안에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그렇죠. 어. 지금부터 우리 장비, 소재, 셀 업체 위주로 그러니까 그 순서로 한번 보자라는 거고 4년 동안에 장비 쪽은 약 60억 정도, 60조. 약 60조 정도의 규모. 60억이면 저렇게 많이 살 필요 없어. 그렇죠, 맞습니다. 60조 정도의 성장성을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네.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중에서도 네. 전극과 활성 부분이 약 30%씩 차지하고 있다. 총 60%. 두 개 합하면 60%. 정도의 이제 66은 36 네. 네, 정도의 이제 비중이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기업 위주로 한번 봐보자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밸류체인은 한번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한번 네. 이거 위주로만 공부해 보셔도 네. 저희 먹거리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비, 2차 전지 장비 소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한번 밸류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이거 굉장히 유익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갑자기 눈이 반짝이는 거 보니까 아, 네. 투자하려고 하는 것 또 같은데. 지금 엄청 또 이제 의욕이 막 네. 솟아오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잘 봐주시고요. 반복해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도 좋은 주제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